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북 통합의 경험,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왜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개성의 이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성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는 줄 아시나요? 열릴 개, 성성입니다. 성을 열다라는 의미네요. 자, 개성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성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통일의 문을 여는 그런 곳이 바로 개성공단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개성공단으로 통일 교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였죠. 918년 왕건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라와 후백제도 통합하게 되어서 명실공히 한반도에서 통일된 국가가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려, 그리고 그 고려의 수도가 바로 개성 송악이 있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고려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고려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우리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곳이죠.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많은 외국의 국가들과도 교류를 했던 곳이 바로 개성이 아니었나. 그리고 고려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성 지역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13년도에 고려 역사 유적지구라고 하여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된 그런 곳입니다. 개성공단이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데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원회가 서로 합의를 해서 개성지역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업지구를 개발할 것을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2000년 8월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2000년 6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998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방북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북 사이에 공업지구 개발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1998년도에 군 복무 중이었어요. 저는 강원도와 경기도 바로 사이 연천 지역에 비무장지대에서 사실은 근무를 했었는데 제 눈앞에 북한 군사들이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기 전인 1998년 6월 달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갔어요. 제가 8월에 제대하고 또 2달이 지난 이후에 1998년 10월에 소떼 501마리를 몰고 또 방북을 하게 됩니다. 남과 북, 분단, 6.25 전쟁으로 인한 그 냉전의 벽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 장벽을 깬 것이죠. 그리고 남북의 정상이 2000년 6월 15일에 만났고 그리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원회가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15개의 시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을 완성하는 준공식이 생겼습니다. 이제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는데 2004년 6월에 되어서야 준공식이 이루어졌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4년이나 걸렸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것이 개성공업지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었고요. 또 2002년도에는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여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의 통일의 실험장을 만들고 싶었지만 세계 정세나 한반도의 정세는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고 2004년 12월 1일 개성지구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기업이 등록되게 되죠. 그 기업의 이름이 GS라고 합니다. GS라고 하는데 그 GS가 바로 개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기업의 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기업을 비롯해서 15개의 시범기업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2016년 문을 닫기 전까지 125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개성공단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남측의 사람과 북측의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생산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남북 협력 그리고 남북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어낸 생산품이 아니라 미래 통일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은 통일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을 때 사실은 남과 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빨리 기업, 공장들을 세우고자 했는데 개성공단을 개발하면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땅을 다져야 되겠죠.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15층짜리 건물도 있으니까요. 여러 공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땅을 팠는데 고려시대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석기시대의 유물, 고려시대의 유물, 조선시대의 유물,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있었던 다양한 전쟁의 흔적까지 땅을 파니까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갑자기 모이게 됩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루빨리 공장을 만들고 개성공업지구를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동의 역사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개성공단이 개발되는 여러 사진들을 보면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유물들을 발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70여 년 대치를 하면서 갈등 속에 있었는데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개성 지역의 땅을 파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장이 들어오게 되죠. 남측에서는 1000명가량의 주재원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죠. 물론 남북의 사람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함께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남측에서는 법인장이라든지 사장, 공장장 이렇게 관리하는 인력이 주로 있었고요. 북측에서는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측에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측에서는 노동력과 토지를 제공하여서 남과 북이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개성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에는 황무지, 벌판과 같았던 곳이 빈 공터와
같았던 그런 곳이 이제는 역사 속에 기억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환이 됩니다.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리학자는 공간에서 장소로의 이동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내가 그곳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장소와 내가 소통함으로써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개성공단이 빈 땅에서부터 남북의 협력의 공간으로서 바뀌고 통일의 실험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봐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만들어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화해 협력과 공존 공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평화적인 약속 위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죠.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 평화를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발전을 우리는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해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최초로 들어갔던 15개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갔던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총 125개의 기업들 중에서 개성공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남과 북이 따로 각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보았던 것이죠. 희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아니라 남북 전체, 한반도 전체로 남북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없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요,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곳은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개성공업지구가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비무장지대 남쪽으로 2km 되는 지역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많은 군사시설이 있었고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남측에 기업들이 가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많은 군 부대들이 후방으로 이렇게 물러났다고 하네요. 군인들의 숫자가 작아지고 서로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보다 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의미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은 통일을 실제로 경험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통일일까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통일 냄비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입을 교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통일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화도에는 여러 역사 유적지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가보신 선생님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은 강화도 평화전망대입니다. 평화전망대에 올라가시면 바로 개성이 보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개성.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물로 이제 강이 흘러서 떨어져 있는데 그 앞에 가까운 곳은 1점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가까운 곳.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개성공단이 보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으로 들어가서 판문점 가까운 곳에 보면 우리의 마을 중에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 대성동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망원경을 쓸 필요도 없이 개성공단의 건물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의 육안에 보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개성, 그곳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낸 개성공단,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보았고 경제 번영을 보았고 안보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통일을 직접 경험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개성공단은 남북 통합의 경험이자 통일의 실험이자 통일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개성공단이 통일의 시작일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일 방안이 한 가지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때 나아가야 되는 단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해 협력의 단계, 그 다음이 국가 연합의 단계. 두 체제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하나의 틀 속에 있는 것이죠. EU,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통일국가의 형성입니다. 1체제 1국가.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 선생님, 통일이 되면 어때요? 언제 되나요? 갑자기 되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죠. 사실 통일은 한꺼번에 온다기보다 우리 통일 방안에 따르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일입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그 건물 지을 때 오랜 기간이 걸리죠.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123층에 있는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합해져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든다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을 통일이 된 날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은 완성된 통일도 있겠지만 시작되는 통일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단계인 화해협력의 단계이죠. 화해협력의 시작이 바로 개성공단에서 이루어낸 우리 남과 북 사람들의 협력하는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사람들이 통합의 경험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개성공단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존중, 배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남과 북이 함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통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